안녕하십니까. RGM 컨설팅의 강태봉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식점 창업을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선정 및 메뉴 개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뭐 안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먹는 것,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의 혼을 좀 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이템 선정, 메뉴 개발인데 여기서 직접 조리를 하거나 뭐 이런 맛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이 상품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뉴 개발자가 보통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고 개발하게 되는데, 음식점에서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업주분이 직접 이제 조리도 하고 뭐 카운터도 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겠죠. 소점포 이제 조그만한데 카운터도 두고 홀도 두고 막 이렇게는 안 되겠죠. 뭐 조금 이제 규모가 크다 보면은 뭐 이제 아주머니는 카운터, 그다음에 아저씨는 뭐 저 안에서 주방에서 보고 조리를 하시고, 또 아들은 뭐 홀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업무 분담, 역할 분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메뉴 개발을 할 때는 메뉴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이 있다. 그거는 먼저 그 맛있음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어떤 게 도대체 맛있는 건지, 맛이란 기준은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맛있음이라는 건, 고객이 느낄 때 맛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미각 체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먹을 때 아주 즐거웠다, 그런 즐거움에 대한 체험, 그런 어떤 그런 감정 체험. 그래서 즉 미각 체험하고 감정 체험, 그 당시에 즐겁게 먹었던 그런 감정 체험,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맛있는 것이 남겨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맛있긴 한데 그때 뭐 아주 우울하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혼났다든가, 그럼 그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미각 체험하고 감정 체험이 있을 때 맛있음,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의 결정 요소인데, 이 맛의 결정 요소는 뭐 주부님들이니까 이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맛이 뭡니까? 맛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은 어떤 주부의 어떤 어머니의 손꽃에, 정성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맛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재가 좋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식자재라고 얘기도 하죠. 소재라고 얘기도 하는데 소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소스, 드레싱, 양념 드레싱, 그 양념이나 그 기본 어떤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설비가 좋아야 된다. 지금 이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맛이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뭐 주부 여러분들도 흔히 이제 우리 찬을 사서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 혹은 뭐 남편들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보통 가면 냉동식품은 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생물은 좀 비싸고 화로는 더 비쌀 겁니다. 몇 배씩 이렇게 비싼데,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 똑같아요. 예를 냉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한 5,000원, 대구를 예를 듭시다. 냉동 대구로 하면은 5,000원. 그다음에 생대구로 하면은 뭐 조금 싼 데는 8,000원, 비싼 데는 뭐 10,000원. 화로를 잡는다 그러면 15,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받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소재가 살아있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한 양념,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설비, 이런 걸 아무리 좋게 해도 나름대로 이 살아있는 맛, 깊은 맛이 우러나지가 않는다. 이미 그런 어떤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시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대신 이제 이 어떤 기업에서는, 그걸 파는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냉동으로 해야 오래 보관하고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코스트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냉동도 하는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재를 쓴다 하더라도 양념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맛은 간이라고 하잖아요. 에? 간도 이거 뭐 지방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우리가 좀 고급 이제 상위 계층의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담백하게, 특히 여성분들도 담백하게 드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이런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단 어떤 음식점의 주방뿐만 아니라 조리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때 무슨 요리를 만들 때 이 순서가 있잖아요, 전부 다. 어떤 걸 데치고 그다음에 어떤 뭐를 소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떤 뭐 끓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온도를 잘못하거나, 예를 들어 라면 끓일 때 무슨 뭐 우리가 그냥 처음서부터 물 끓이지도 않는데 그냥 처음서부터 집어넣는데 편하게 한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면 넣고 그다음에 스프 넣고 달걀 넣고 이렇게 하면 맛이 있어지겠습니까? 쭉 풀어져서 맛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순서는 역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먹는 걸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내가 만든 상품을 만족시켜줘야 될 때는 나름대로 그 상품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리에 대한 순서, 장인정신이 발휘를 해서 좋은 소재를 쓰게 되고, 비록 조금 이제 어떤 단가가 안 맞더라도 안 좋은 소재를 쓰더라도 그 소재에서 가장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죠. 여러분 최근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버즈알 아랍 칠성 호텔의 권영민 씨라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는데, 칠성 호텔에서 수석 총 주방장이 그 사람, 세계적인 권위자의 조리에. 근데 얼마 전에 라디오도 인터뷰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은 하루에 16시간, 7시간을 일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한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칠성 호텔의 최고 주방장이 됐는데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술을 계속해서 익히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한다니. 기억에 남는 일을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와서 드시고 직접 주방까지 찾아왔대요. 얼마나 맛있게 드셨으면 주방까지 와가지고 맛있게 들었다,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그게 인상이 남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의 꿈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외식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이런 데 서서 어떤 이 조리에 대해서 강연도 좀 하고 싶고 후진도 양성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리하는 사람이 어떤 철학이 있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장인정신이 있어야 맛이 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맛이 난다. 이 설비라는 것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맛을 제대로 일으키기 위한, 예를 들어 지금 김치 숙성 냉장고 있잖아요. 그게 뭘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단지 묻어서 하면 됐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다 뭐다 해서 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김치도 사서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온도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즉 따뜻한 건 따뜻하게, 찬 건 차게. 그래서 이런 온도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맛이 밍숭맹숭해요. 간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된장 같은 거 뚝배기다 하는 거는 아주 다 드실 때까지 자글자글 끓잖아요.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간이 그만큼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메뉴 개발자는 일단은 어떤 고객이 느끼는 맛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맛의 결정 요소. 지금 네 가지 얘기했는데, 소재, 양념, 그다음에 기술, 설비,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이템 선정 및 메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고려사항이 도대체 뭔가. 아이템을 내가 단순히 점포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이렇게 멋스럽게 폼나게 혹은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요리를 만들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먼저 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사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경쟁성,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타 점포보다 맛이 떨어지거나 표현이 약하거나 아까 얘기한 온도가 떨어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성,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시장력도 좋고 그다음에 경쟁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급 요리사 써야 되지. 아주 좋은 설비 투자해야 되지. 그다음에 집세가 좋은 어떤 그 입지를 선정해야 되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고 캐파가 안 된다. 이러면은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루고루 갖춰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도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다고 그러는데, 지피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은 좋겠지. 이건 뭐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적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에서 내가 있고 주변이 있는 거 아닌가? 고객하고 또 누가 있어요? 경쟁업소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들을 알고 경쟁점을 알고 그것만 알으면 안 되지. 이거 뭐 평론가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나한테 이 아이템은 궁합이 맞는가, 이걸 하면은 우리 가족이 평온하겠는가. 뭐 외식업이라고 해서, 외식업이라는 건 밖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업을 총칭하는데, 그러니까 혐오식품도 있고 아니면 에스닉 요리라고 해서 아주 민속 요리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이 술집이라고 해서 조금 여성들을 같이 겸한 어떤 술집도 있고, 이것도 물론 큰 범주 안에는 외식사나 범죄에 다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면은 가정이 파탄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혹은 그런 거를 떠나서 이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 있다. 내가 서양에서 서양 요리를 많이 먹고 자랐고, 혹은 어떤 뭐 지역에서 어떤 한식을 먹으면서 한식 요리사 집안에서 자랐고, 이러면은 뭐 한식을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죠? 이 사람도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이 경쟁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점포에서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세 개가 공통 분모가 가장 큰 것, 공통 분모의 세 가지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 컨셉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먼저 이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둘러싼 주변의 어떤 상권이라고 그러는데,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리,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내 점포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계층이 있는가? 남성이 위주냐, 여성이 위주냐, 가족 위주인가, 아니면은 오피스맨들인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는 전부 다 서울로 나와서 일을 하고, 뭐 그 일반 어떤 뭐 좀 주부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층, 일반 어린이층밖에 없겠죠. 이런 오피스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는 전부 다 일하는 사람, 저녁 때는 싹 빠지고 주말에는 빠지고 이렇겠죠. 그래서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곳에 찾아올 만한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계층, 어떤 계층의 이 사람들의 이용 동기가 뭔가? 셀러리맨들의 점심은 빨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때는 접대하고, 아니면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주말에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주말에 같은 경우 가족들 모임이 많겠고, 점포를 찾아가는 목적, 이용 동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평일 다르고 주말 다르고. 그래서 어떤 계층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이용 동기에 대응한 어떤 상품을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에 또 어떻게 판매 방식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요새 뷔페가 굉장히 유행인데 뷔페로 할 건가, 아니면 뭐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뭐 세트로 할 건가, 아니면 단품으로 이렇게 팔 건가. 요새 좀 단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 세트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뭐 이건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도 보면 세트로 해가지고 조금 싸게 판다고. 한 품 한 품 붙이면 싸지만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음식점도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영업 컨셉을 정확하게 어떤 정리를 해놔야 결국은 메뉴 개발하는데 손쉬워지지, 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면은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참 했는데 뭐를 했는 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점포를 둘러싼 고객의 어떤 계층에 어떤 이용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품을 얼마에 어떻게 제공 방식을 할 건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조금 그 어떤 그 전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정말 성공하시려면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성공을 하려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메뉴 컨셉에 따른 주력 상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간판 상품을 뭘로 할 거냐. 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잘 된다더라 저것도 잘 된다, 귀는 얇아가지고 또 뭐 확신이 안 서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어떤 그 상품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 점포는 뭐가 유명하다. 그 점포를 상호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 저 점포는 돼지갈비, 아니면 뭐 삼겹살, 혹은 뭐 어떤 냉면으로 유명한다든가, 이런 어떤 간판 상품, 이것이 분명히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할 때도 어떤 이 스타를 누구를 모실 건가. 스타가 뭐 불명하면 이건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다 이게 꽝이거든요. 음식점도 스타 상품, 간판 상품, 이걸 분명히 해야 고객의 어떤 내리 속에 굳게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이 30에서 한 50% 정도 판매가 되도록. 그 단품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상품 구성하는데 세트로 할 것이냐, 이건 어떤 뭐 코스로 할 것이냐, 요걸 다 붙여가지고 간판 상품을 둘러싼 그 모든 판매가 한 30에서 50% 정도 되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주력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생할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50개 있으면 뭐합니까? 예전에 어떤 공부할 때 뭐 우수 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면 뭐 우가 뭐 10개 있으면 뭐하냐, 이게 수가 1개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똑똑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고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 점포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메뉴 개발 과정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메뉴 개발로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게 메뉴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정 시 고려 사항에서 시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경쟁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 개발을 들어갈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이 식기라든가 식기 선정, 그 다음에 식자재, 그 다음에 어떤 조리를 해가면서 맛을 내겠죠. 조리를 해가면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맛내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시피, 메뉴 기준표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이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메뉴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촬영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부 또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상품 개발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상품 개발의 어떤 성공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잘 알려진 상품을 잘 개량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뭐 이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개발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고객들이 원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고객들이 익숙한 거를 찾는 얘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맛있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이런 미각 체험 플러스 감정 체험이라고. 예전에 맛있게 먹었고 즐겁게 먹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지, 새로운 것들은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무슨 뭐 어떤 민족 요리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 아프리카 요리라든가, 이건 새롭기는 하지만서도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떤 고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익숙한 음식을 가지고 표현에 대해서, 그다음 맛으로, 식기로, 이런 걸로 차별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성 있는 메뉴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사교성 있는 메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야, 상품이 이렇게 맛도 있지만 표현도 좋고, 이 디저트든 봐, 이거 먹기가 아깝네, 어? 이럴 정도로 식기는 이게 어느 나라 식기를 썼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생활 도자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빈약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고급 음식점 이렇게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한두 번 1년에 가보면은 정말 용기가 좀 탐나는 게 있죠. 그래서 음식점 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용기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지기도 하지만은 가져간대요. 그래서 뭐 심지어 재떨이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 고객들한테 어떤 제대로 된 성공적인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쁜 시간대를 커버할 메뉴를 만들어라. 바쁜 시간대 손님을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때 뭐 이런 어떤 코스 요리라든가 세트 요리라든가 상차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뉴 저 메뉴, 보통 음식점 가면 음식점 수가 상품 수가 20가지에서 30가지, 많은 거 100가지도 되는데, 그날의 요리, 오늘의 요리, 오늘의 점심 요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은 어떤 이게 빨리 나오고 또 맛있게도 먹을 수 있고, 또 점포 입장에서는 뭐 한 가지 요리를 막 쳐내니까 또 어떤 그 사람 쓰는 것도 좋고 식재재 어떤 관리도 좋고, 그죠?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중에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떤 이런 오피스가에 있는 점심 요리, 뭐 저녁 요리도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어떤 뭐 추천 요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여성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점포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혹은 가족끼리 가면은 역시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좋다. 여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웰빙 얘기했죠. 건강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감성 얘기했죠. 감성적인. 그 다음에 뭐 지금 상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뒷받침하고 있는 그 주방을 보니까 하여튼 뭐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주방이 어떤 깔끔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위생적으로 위생모도 쓰고 이런 곳을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여성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 그 사진들이 이 상당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들을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여기 보면은 바구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음식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철판에 올려진 스테이크, 그 다음에 어떤 디저트, 이런 것들, 디저트 하나를 이렇게 내놓더라도 어떤 이 딸기를 한 두세 개밖에 안 내는데 연잎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건 그만큼 우리 여성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여성들의 센스를 자극하는 그런 식기, 그 상품의 표현,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시면은 이 상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그 아이템 선정 및 메뉴 개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다양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메뉴 개발자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영어 컨셉을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셉에 따른 주력 상품, 그 다음에 메뉴 개발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잘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